네, 보신 이번 대학 입시 결과 EBS 대표 강사 윤윤구 선생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통합 수능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상 문과 이과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맞진 않지만 편의상 이렇게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수차례 예견했던 대로 이번에 문과 이과 교차 지원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까지 현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선택 과목 원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정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미적분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적분 선택 인원이 증가하면 성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단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 보자라고 하는 심리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교차 지원의 이유인데요. 이렇게 교차 지원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에 반수를 선택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반수, 재수의 증가는 수능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결국 수능 난이도 상승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전년도 수능처럼 수학에서 최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재학생의 재수 증가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고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예전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또한 대학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복수전공, 이중전공, 전과 등의 형태로 대학에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비중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은 대학 재학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중위권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교차 지원 학생들의 편입 욕구가 조금 증가하게 되면서 편입 시장의 볼륨 자체가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따라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쯤 되면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학생들은 내가 문과를 가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인식부터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개별 교교에서는 벌써 문과반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10개 반 중에서 문과반이 3개 반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인문계열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사탐이냐 과탐이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대체로 미적분과 사탐이라고 하는 독특한 조합의 선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전년도 수능에서 서울대를 교차 지원한 이공계열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학교 교육이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는 입시에 대한 고민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학만 잘하면 정시 수능에서 유리해진다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셈이죠. 학교 교육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배경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공계의 역량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점이 있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이공계열의 역량 강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모든 학생에게 미적분의 선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수능이 수학 점수로 서열화되는 현상은 수학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사교육의 엄청난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결과를 보고 대학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놀랐을 것 같고 입시 요강을 바꾼다든가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죠. 네, 이번 입시가 발표될 때 대학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공계열 학생들의 미적분 기하 지정이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인문계열의 확률과 통계를 지정해야 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학은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학은 교차 지원과 관련된 묘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입시 요강 변경과 같은 큰 액션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과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달성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강을 바꾸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당황하는 것
것들이 아무래도 예비 고3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좀 비법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현 시점에서 과목 선택이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미적분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 선택 과목들의 변화를 주기는 좀 힘듭니다. 다만 정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과목에 변화를 주는 학생들을 제법 좀 만나고 있는 편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문이과의 유불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너무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서 혼란스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시 목표와 방향을 선명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전략은 끝없는 자기 설득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없는 자기의 설득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